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자 준노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 미정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자는 모습은 사랑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위원 박씨 아저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씨 아저씨, 요즘 아침마다 집에 들어가는 남자가 있던데 아는 사람이야? 준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20년 지기 친구와 5년 동안 함께한 아내, 그 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자 준노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35세의 성실한 회사원인 준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옆에 누워있는 아내 미정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준노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자는 모습은 사랑스러웠어요. 33세의 미정은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아내였습니다. 준노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했죠. 넥타이를 매면서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준비를 마친 준노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미정이 가운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모습이었죠. 항상 그렇듯 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준노, 고마워. 오늘도 잘 다녀올게. 미정,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준노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미정은 가정을 완벽하게 꾸려나갔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위한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준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8시에 회사에 도착했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7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미정 역시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준노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준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주말에는 둘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때로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큰 다툼도 없었어요. 준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있었으니까요. 미정 역시 준노와의 결혼 생활에 행복해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였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준노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죠. 1층 로비를 지나가던 준노는 이웃 박씨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씨 아저씨는 준노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씨 아저씨. 아이고 준노씨, 출근이야? 준노.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다음 말은 준노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가져왔죠. 박씨 아저씨, 요즘 아침마다 집에 들어가는 남자가 있던데 아는 사람이야? 준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노, 뭐라고요? 저희 집에요? 박씨 아저씨, 어제도 봤어. 아침 9시쯤에 준노 씨 나간 후에 들어가던데. 박씨 아저씨는 무심코 말했지만 준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출근한 후에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준노. 누구지? 우리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박씨 아저씨. 분명해.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가더라고.
준노는 차 안에서 박씨 아저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침마다 들어가는 남자라니 준노가 출근한 후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나 수리기사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박씨 아저씨가 층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준노는 운전대를 꽉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정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미정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준노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박씨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문득 최근 미정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니 미정이 요즘 준노의 오랜 친구인 도연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아마도 한 달 전쯤부터였죠. 미정. 도연 씨 잘 지내나 모르겠네. 한번 만나면 어떨까?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도연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준노와 친했고 준노의 결혼식에서도 주례를 섰죠. 자유로운 성격의 도연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종종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점심시간에 준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노. 오랜만이야. 잘 지내?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뜸했던 연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 모습이 도연다웠어요. 도연. 준노야. 갑자기 웬 연락이야? 준노. 그냥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도연.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사진 작업하고 그러지 뭐. 통화 중에 준노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도연은 별일 없이 지낸다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준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의 말투나 행동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죠. 오후 내내 준노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연차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노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도연 얘기를 또 꺼냈을 때 준노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미정. 도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준노. 왜 갑자기 도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야? 미정. 그냥 오랜 친구니까 궁금해서요. 미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미정과 도연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착각일까?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노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은 모습은 언제나처럼 회사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정은 아침을 차려놓고 준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미정.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노. 그래, 일이 일찍 끝나면 연락할게.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집을 나선 준노는 평소처럼 주차장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노는 아파트 단지가 잘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아 아파트 입구를 주시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30분, 9시 30분. 카페 직원이 다가와 리필해드릴까요? 물었을 때 준노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죠. 준노.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준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연이었죠. 20년을 알아온 친구의 뒷모습은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준노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준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 열쇠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 쉽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신발장에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준노는 그 신발이 도연의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준노는 천천히 문을 밀었죠.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연의 목소리. 준노는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도연과 미정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도연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준노는 참을 수 없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미정과 도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봤어요. 준노를 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섰고 미정은 비명을 질렀죠. 도연. 준노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선은 침대 위에 놓인 사진첩에 고정되어 있었죠. 미정의 결혼 전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노도 모르는 미정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도연이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정. 준노야, 오해하지 마. 도연 씨가 예전에 찍어준 사진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죠.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정말 미안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준노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에 닿는 감각이 불쾌했죠. 준노.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마침내 준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 도연 씨가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해준다고 해서 만났어. 그뿐이야. 준노.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 준노의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5년 동안 함께한 아내, 그 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도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내가 출근하고 나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했어.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노는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나온 준노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그 사진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 놓았죠. 미정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울면서 준노의 팔을 잡았어요. 미정.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준노는 미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더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준노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숨이 막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와 5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
그 둘의 배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준노는 시동을 걸고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죠.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강물과 달리 준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미정과 도연의 전화였죠. 준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준노는 근처 모텔을 찾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아침에 박씨 아저씨가 한 말부터 시작해서 카페에서 도연을 목격한 순간, 그리고 안방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노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상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노는 모텔에서 지냈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미정과 도연의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연락했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준노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준노, 직접 본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변호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말았어요.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준노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까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죠. 준노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방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살았던 원룸이 떠올랐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준노는 짐을 정리하러 집에 갔습니다. 미정은 집에 없었어요. 아마 친정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노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서재에서 책들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찍어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행복한 표정의 준노와 미정, 그리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노는 앨범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이 추억들도 정리해야 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데 미정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노는 멈춰 섰습니다. 미정. 준노야, 어디 가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노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어요. 미정.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준노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준노. 이미 늦었어.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미정. 변호사라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준노. 다른 선택이 있나? 미정은 무릎을 꿇고 준노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미정.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친구로서 만난 거야. 준노. 친구로서 만나면서 왜 내게는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노는 미정의 손을 떼어내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원룸에 도착해서 준노는 짐을 풀었어요. 텅 빈 공간이 쓸쓸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가구도 없는 방에서 준노는 바닥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던 때와는 다른 외로움이었어요. 한 번 가져봤던 것을 잃은 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더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노는 생활용품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들이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구점에서 침대를 고르면서 준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할 때 미정과 함께 골랐던 침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준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죠.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 나온 준노는 공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준노는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적응장애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의사,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도 받아보시죠. 준노,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죠. 하지만 준노의 마음속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항상 도연과 미정이 나타났죠.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 꿈 아니면 자신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고 나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사에서는 한 달간의 병가를 허락해 줬습니다. 동료들은 준노가 심각한 병에 걸린 줄로만 알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의 위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준노는 원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야윈 얼굴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가끔 도연이나 미정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서였어요. 하지만 준노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 준노야, 도연이 너 찾고 있더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준노. 만날 생각 없어. 친구. 그래도 20년 친구인데. 준노. 이제 친구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0년의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노는 스스로를 제어했죠. 복수는 자신을 더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상담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담사.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만 더 힘들어져요. 준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목표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준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날들이 많았죠. 어느 날 준노는 우연히 도연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동료, 준노 씨, 혹시 도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얼마 전에 전시 보러 갔다가 그 사람 작품을 봤는데 사진 정말 잘 찍더라고요. 준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잠시 침묵한 후 준노는 짧게 대답했죠. 준노.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도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열린 전시의 소식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도연은 여전히 뛰어난 작가였죠. 하지만 인터뷰 기사를 읽던 중 준노의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자. 작가님의 최근 작품에는 상실과 후회의 감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준노는 컴퓨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연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전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죠.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습니다. 준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회사 선배로부터 미정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공통지인을 통해서였어요. 미정은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준노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죠. 도연과 미정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노에게 저지른 배신감에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도연은 친구도 사랑도 모두 잃었고 미정은 후회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노는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어요. 삶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팀장이 준노를 불렀습니다. 승진 이야기였어요. 준노의 노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때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순간 침대 위에 앉아있던 두 사람, 그 모든 장면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준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부로 받아들였죠.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병가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느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준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노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가끔 동료들이 함께 하자고 권유했지만 준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직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노는 조금씩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보고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죠. 일에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감에 쫓기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노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날 준노는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죠. 발표 당일 준노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생각보다 말이 술술 나왔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장은 준노의 발표가 끝난 후 칭찬했어요. 팀장, 잘했습니다. 역시 준노 씨네요. 그 한마디가 준노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말에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며 준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자연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때로는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를 표출했죠. 등산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을 즐기는 동반자였죠. 그런 관계가 준노에게는 편안했어요.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준노의 옆자리에 앉게 된 신입사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직원의 열정적인 모습에 준노도 자극을 받았죠. 질문에 답해주고 업무를 가르치다 보니 준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마다 준노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치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할 수 있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이죠. 준노가 회사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동료, 준노 씨, 혹시 도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얼마 전에 전시 보러 갔다가 그 사람 작품을 봤는데 사진 정말 잘 찍더라고요. 준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잠시 침묵한 후 준노는 짧게 대답했죠. 준노.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도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열린 전시의 소식이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도연은 여전히 뛰어난 작가였죠. 하지만 인터뷰 기사를 읽던 중 준노의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자. 작가님의 최근 작품에는 상실과 후회의 감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준노는 컴퓨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연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전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죠.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습니다. 준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회사 선배로부터 미정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공통지인을 통해서였어요. 미정은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준노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죠. 도연과 미정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노에게 저지른 배신감에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도연은 친구도 사랑도 모두 잃었고 미정은 후회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노는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어요.
삶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팀장이 준노를 불렀습니다. 승진 이야기였어요. 준노의 노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때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순간 침대 위에 앉아있던 두 사람, 그 모든 장면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준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부로 받아들였죠.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준노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 회사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후배 직원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익숙해졌죠.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준노는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한때 자신이 그랬듯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며 준노는 시간의 흐름을 느꼈죠. 특히 한 신입사원은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26세의 서지연이었어요. 질문도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준노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준노는 지연의 보고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꼼꼼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죠. 준노는 지연을 따로 불러 조언해 주었어요. 준노, 보고서 정말 잘 썼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지연, 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지연은 진지하게 준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준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죠. 지연의 밝은 미소가 준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준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팀 회식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준노는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후배가 술에 취해 물었어요. 후배, 팀장님, 연애는 안 하세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준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노는 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웃었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순간 준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리가 파한 후 준노는 지연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죠. 지연, 팀장님께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준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준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죠. 지연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지연이 인사했습니다. 지연,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 뵐게요. 준노,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날 출근길에 준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먼저 인사했죠. 지연, 안녕하세요, 팀장님. 준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준노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자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준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의 준노를 받아들였죠. 준노. 지연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팀장님처럼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의 순수한 마음이 준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함께 가기도 했어요. 준노는 지연에게 자신의 취미인 등산을 소개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을 함께 보며 준노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지연 역시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죠. 어느 날 지연이 준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팀장님은 과거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요. 준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연. 저도 팀장님을 응원할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 말이 준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준노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현재의 준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노와 지연의 관계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준노는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준노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지연 역시 준노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준노가 혼자 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연. 여기 자주 오세요? 준노. 예전에 힘들 때 자주 왔어요. 지금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연은 준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준노는 그 순간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준노는 생각했어요. 시간도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아픈 기억들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인생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준노는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경험이 준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제와는 다른 하루, 내일과도 다른 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 준노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과의 새로운 시작도 그 가능성 중 하나였습니다. 1년 후 준노는 지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회사 옥상에서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노.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지연.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준노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과 친한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준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든 것이었어요. 오늘 지연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준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달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지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준노,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 어떤 미래요? 준노, 행복한 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준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상처, 절망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노와 지연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준노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의 앞날에는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